미국의 언어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800년 전이 아니라 적어도 1만 년 전에 쓰여진 역사가 없었다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러한 시적 작품을 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고고학에 따르면 수메리아에서 기원전 3000년에서 4000년까지 문자는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스필리오 서판은 1993년 고대 고고학 교수에 의해 카스토리아시 근처의 북부 그리스 신석기 시대였던 7000년에서 8000년 전에 사람들의 집단 호수 정착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서판은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 중 하나였지만 이 표의 중요성은 기원전 5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알려지지 않은 글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목판은 기원전 526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수메르인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 태블릿 텍스트에는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기존의 선형 글자로 구성된 일종의 새긴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외에도 동일한 유형의 글씨가 새겨진 많은 도자기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후르무지 야디스 교수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이러한 유형의 문자가 수유물 계산을 나타내는 기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4년 2월 그 태블릿 발견이 세상에 발표되는 동안 그는 표식이 있는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현재의 역사적 배경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표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의 선사 고고학 교수에 따르면 이 표식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중동의 고대 문명으로부터 그들의 알파벳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재 이론이 약 4000년의 역사적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 동양 문명은 자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관념문을 사용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음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이론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인들로부터 기원전 800년경에 글을 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어가 80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알려진 언어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 언어에는 단지 25만 개의 단어만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글을 배운 기원전 800년에 호메로스 시가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배우자마자 그러한 멋진 작품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어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800년 전이 아니라 적어도 1만 년 전에 쓰여진 역사가 없었다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러한 시적 작품을 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태블릿은 수메르 시대에 쓰여진 발견물보다 무려 2000년이나 더 오래되었고 크레타 미케네 선형 문자보다는 4000년이나 더 오래되었습니다. 1994년 후르무지 아디스의 진술에 따르면 태블릿에 새겨진 표시는 인간의 형상, 태양과 달 또는 다른 형상들이 보통 묘사하는 것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발달된 징후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오랜 인지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유적지는 기원전 약 5600여 년 전부터 3000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유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착지의 경제 및 농업활동, 동물 사육의 증거, 그리고 도자기, 나무 구조의 요소, 씨앗과 뼈, 그리고 인형과 개인 장식품 등을 포함하여 그들의 식단 선호도를 증명하는 많은 항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블릿 외에도 동일한 유형의 글씨가 새겨진 많은 다른 도자기 조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공통의 서사를 믿는다면 기원전 3000년에서 4000년경에 수메리에서 문자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세르비아의 기호를 첫 번째 기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고학적 데이터는 이러한 이론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발견된 약 7000년이 넘는 이 서판은 이러한 전통적인 이야기와 매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것은 먼저 쓰기를 정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초기 장문 기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제기하기도 합니다. 글쓰기란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프로토 라이팅과 쓰기의 차이점은 전자는 정보를, 후자는 언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의 거의 모든 사람은 쓰기가 알파벳, 즉 음성기호를 사용하여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쓰기는 개별 문자나 음절의 소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자를 쓰는 사람들에게 쓰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답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쓰기의 방법은 단일 기호 또는 복합 기호로서 전체 단어 또는 개념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로고그래픽 또는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고대 문자 체계는 사용된 기호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그 점이 독특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문자 표기법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르비아의 빈차 기호일 것입니다. 이는 디스필리오 태블릿보다 약 1000년 정도 앞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오래된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 사이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결정적으로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원시 서령 문자는 여러 모양의 점토를 사용하여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문자로서의 발전은 계산과 회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글쓰기는 기원전 3000년까지 회계에만 사용되었는데 그때 사후 세계에 대한 수메르인의 관심이 장례 비문에 글을 사용함으로써 문학의 길을 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파벳 쓰기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고대 유럽 및 지중해 사회에서도 이집트 상형 문자와 같이 음성이 아닌 방식으로 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쓰기 시스템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아이디어나 실용적인 정보를 수정하려는 의도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고대 표시를 단순한 장식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개체는 대칭으로 배열된 기호로 장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기호는 주로 아이디어의 전달을 위해 배열된 것으로 보이며 미학은 2차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시 서령 문자는 구어체 구문의 서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도시 우르크 시대 메소포타미아의 첫 개화 기간 동안 막대한 양의 상품과 노동의 생산과 무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단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떼 2마리, 그것은 말 그대로 양떼 2마리일 수 있으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회계 요구사항과 원시 서령 문자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대 점토 사용에서 거의 확실히 발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서령 문자가 등장할 무렵 원시 서령 문자가 도입된 지 약 500년 후 문자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인 음성 부호의 도입을 포함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빈차 기호에 대한 발굴은 1875년에 헝가리 고고학자가 이끄는 고고학 발굴에서 헝가리의 토르도스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기호가 새겨져 있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베오그라드 교회의 빈차에서 수행한 발굴 작업에서 유사한 은닉처가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베오그라드의 다른 지역인 반히카에서 그러한 파편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르비아에서만 약 150개 이상의 빈차 유적지가 확인되었지만 빈차 자체를 포함하여 많은 곳이 완전히 발굴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전체의 문화를 빈차 문화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빈차 마크가 다뉴브강 지역의 여러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는 기원전 5000년에서 7000년 전에 번성했으며 이러한 기호의 많은 사용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유물은 수메르, 페니키아 또는 이집트 문명보다 무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나 앞섰던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다뉴브 문자라고도 하는데 현재 고고학연구소의 부회장이자 고대 문자 및 고대 언어의 주요 전문가인 헤럴드 하르만은 다뉴브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라는 견해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서판은 기원전 5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하르만에 따르면 서판의 상형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언어의 하나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빈차 기호라고도 하는 기호는 다뉴브 계곡 전역에서 여러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으며 도자기, 인형, 방추 및 기타 점토 유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뉴브 계곡 문명의 기호나 문자는 과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자일까요? 아마 그 영향은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뉴브 계곡 문명이 오늘날 알려진 다른 모든 문명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이상하게 보이는 발견된 수천 개의 인공물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메소포타미아 학자들은 이런 하르만의 제안을 맹렬히 거부하며 서판의 상징이 단지 장식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 사용되는 동일한 수의 기호 주위에 약 700개의 다른 문자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일부 다뉴브 서판들이 메소포타미아 서판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뉴브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호와 상징을 복사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빈차 기호의 본질과 목적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들이 쓰기 체계를 구성하는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데다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파벳, 음절, 표의 문자 또는 다른 형태의 글을 나타내는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빈차 기호가 달력 및 의식 행사에 대한 비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만 여전히 오래된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현재 인류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편 그러한 기호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번역도 없으며 학자들의 상호 인정되는 동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호가 단순히 이것은 X와 Y에 속한다 라는 의미가 아닌 속성 표시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빈차 문화의 전체 영역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동일한 기호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이 이론은 이제 대부분 포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징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기호는 달력과 의식 행사에 대한 비언어적 정보를 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일한 상징이 수세기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상징이 나타내는 의례적 의미와 문화가 더 이상 발전할 필요 없이 매우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동기 시대가 시작될 때 상징의 사용이 그것이 나타나는 대상과 함께 포기된 것으로 보였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사회 조직과 신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현재 알려진 언어는 약 7,000개 정도인 반면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자는 100개 미만이란 사실에 근거하여 알파벳 문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발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모든 문자 체계에는 최소한 하나의 보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구석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동물 및 자연 형태를 기반으로 한 고대 이미지 집합체에서 사용된 기호를 먼저 파생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동굴에서 조각되고 그려진 기호에 대한 연구는 결국 고고학자들이 빈차 문화와 수메르인 너머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굴 예술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상징 체계는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흔적일 수도 있지만 추상적인 기호를 통한 이러한 초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현대에 와서는 세계에서 글로벌 정보 교환 네트워크의 선구자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인 문서 기록이 인식되기 훨씬 전에 인간이 그들 조상들의 능력과 정신적 성취를 바탕으로 번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수만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상징적 기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통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 문명화된 국가의 출현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의 변화가 필요할 때 상징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제2의 로제타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를 해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스필리오 태블릿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진흙 속에 담겨져 있다가 그것이 발견되어서 물 밖의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 노출되자 그것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현재 보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7,500년 동안이나 호수 바닥에서 나무판으로서 남아있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유물은 수메르 문자 체계보다 앞선 것이지만 미래에는 인류의 진정한 역사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 그 유물은 언제 어떻게 몇 번째 순서에 위치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디가 제일 오래된 문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인 것입니다. 지구를 몽땅 들쑤셔 엎어서 뒤져보지 않는 이상 아마 계속해서 역사는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뭐가 옳다 그르다를 서로 주장하며 지지고 볶고 싸우기보다는 시각을 넓게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바꿀 때까지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더 많은 오랜 역사들이 발견될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